저는 자동차 디자인의 꿈을 안고 학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자동차를 좋아했었고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디자인에 대한 애정으로 향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단지 멋진 자동차 스케치를 해내는 능력이 제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추후에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하면서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근접하게 실물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졌고 또다시 이를 소비자가 직접 만지고 이용할 수 있는 양산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더 큰 그림을 그려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가령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올바른 미래상을 꿈꾸는 데 디자인적으로 이바지하는 것 등입니다. 학부 시절에는 실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고 홍익대학교에서의 경험은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디자이너로의 첫걸음을 잘 디딜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에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혹은 최고 수준에 이르는 실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레거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익대학교에서 실력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다가 자동차 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디자인을 좋아하게 된 경우입니다. 자동차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저 역시도 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디자이너라는 당시에 꽤 희귀했던 직종을 접하게 됐고 이런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서 산업 디자인이라는 분야의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디자이너 하면 사람들은 주로 패션 디자이너 정도만을 알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디자인이라는 분야에 노출되기 시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바라보던 제 관점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미적인 자동차 스타일링 부분에만 관심이 국한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용성이라든가 활용성 등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 디자인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디자인을 시작했을 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잡 인터뷰 하면서 현업 디자이너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물론 특강 등의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 실무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인터뷰하면서 조금 더 가까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일례로 미국 학교 졸업 후 독일 뮌헨에서 에드리안, 베누아, 조지 등과 진행했던 인터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학교에서 진행한 과제와 작업들을 낱낱이 평가받는 기분이었는데 디자이너에 따라 톨러런스도 바뀌고 같은 조직 안에서도 다양한 시각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해석한다는 점이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디자인 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했던 모든 과제가 결국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조각들이 됐고 그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강원규 학생 포트폴리오가 완성됐습니다. 하나의 히로 프로젝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의 제 능력치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크게 6개의 프로젝트들과 틈틈이 진행했던 단발성 스케치, 렌더링 등이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그 6개의 프로젝트들의 지향점을 최대한 서로 다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생 시절 동안 큰 차, 작은 차, 시티카, 스포츠카, 트럭, 커머셜 비클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뤄보았고 이런 점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커머셜 비클이나 시티카는 다루지도 않는 회사의 디자이너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디자이너는 역시 다양한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IoT, EV 전환, 5G, autonomous driving, post-COVID 등의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 이것이 디자이너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니즈를 더욱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학생 시절 동안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지금의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아 디자인 이노베이션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올해 초에 기아 자동차에서 기아로 사명을 바꿨고, 이는 우리가 모빌리티 프로바이더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생산 및 판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은 업계의 많은 강자들이 모빌리티 제공자로서의 전환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추려는 회사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필연적으로 회사의 전환을 이끌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디자이너 역시도 과거와는 다른 속성을 지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자동차 디자이너의 축이 스타일링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가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력적인 스타일링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느냐를 불문하고 중요한 요소지만, 이제는 스타일링이 디자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직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업무 영역이 있었다면, 가령 내장 디자이너와 외장 디자이너의 구분이 확실했다면, 미래에는 그 경계 역시도 모호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디자인하는 움직이는 공간이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 지오메트리 디자인, 소재, 디지털 컨텐츠적인 관점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이 디자이너에게 더욱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디자이너의 영역을 넘보는 새로운 경쟁자가 있습니다. 바로 머신 러닝 등을 통해 디자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등이겠죠. 앞으로의 시대에는 AI가 미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영역을 불문하고 더욱 필요해질 것입니다. 모빌리티 디자인에서도 머신 러닝 등을 통해 구현하는 디자인 영역이 생겨나고 또 늘어가겠지만, 인류애를 기반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위한, 그리고 지구를 위한 디자인을 하려는 노력은 디자이너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를 한 후배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졸업 전시는 학부 시절에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전시를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을 유감없이 보여주길 바라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커리어의 첫걸음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졸업 작품을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는 학생 여러분과 더 많은 접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